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활기찬 한 주 시작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다가 보니까 실거래가의 평균 매매가, 네, 이게 우리가 거래를 볼 때 거래 건수가 있고 총 거래 대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나눈 평균 매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다가 이게 2022년도 급락하기 직전에 어떤 기시감이 들어서 근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8월 평균 매매가 폭락의 의미에 대해서 과거 시계열 데이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그 국민청원을 올린 게 있는데 지금 한 열흘도 이제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런데 13,000명입니다. 5만 명이 되지 않는 한 국회에 전달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처음 시작할 때 한 2만 명이 목표, 아마 1만 명도 넘을 수 있을라나 막 그랬는데 그래도 뭐 여러 유튜버 분들이나 교수님들이랑 도와주셔갖고 그래도 지금 13,000명 돼서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법안에 뭐 반영이 된다 이런 장담도 없지만 어쨌든 이걸로 많은 그 이슈를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그냥 넘기지는 못할 거예요. 국민청원이 올라가지는 못했어도 통과되지 못했어도 아마 이걸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감독원 또 설립하지 않을까. 네, 하여튼 그 실태 조사부터 먼저 해갖고 엄벌할 사람 엄벌해라. 자, 그러면 한 장입니다. 오늘 그래프는 한 장인데 요겁니다. 요거. 자, 2006년부터 실거래가 통계가 이제 공표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근데 제 위에 거는요. 이제 좀 저는 왜냐면 여기다가 엘리엇 실거래 건수라고 따로 이 엘리엇이란 말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원 데이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서울 정보광장의 데이터가 달라요. 여러분도 부동산원 데이터가 정확할 것 같죠? 근데 과거에 야로가 많아요. 야로가 막 없는 게 많아. 그러니까 2006년도 7년도에 실거래가를 보면요, 실제로 네이버나 호갱노나 이런 데는 거래가 있는데 부동산에는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원 데이터에 국가 공인 기관인 거기는 없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제 데이터를 따로 찍게 하고 있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은 2006년도 이때 그 버블 세븐 터지기 직전에 노도강 금강구 은평구 이쪽 엄청 올랐을 때 그때 뉴타운 때문에 이때 19,000건 거의 2만 건 됐어요. 2만 건 19,000건. 그런데 최근에 6월 달에 최근에 거래가 제일 많이 터졌죠. 10,000건 넘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서울 정보광장에 가면요 12,000건이라고 나와요. 12,000건 넘은 거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11,000건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 취소된 게 포함이 돼 있어.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그런 취소된 거를 빼지 않고 하냐고. 어쨌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006년도에 10억이었으면 지금 20억, 25억 됐을 거 아니에요. 뭐 30억도 됐겠다 진짜. 그쵸?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그 당시보단 줄었지만 이게 거래 금액이거든요. 실거래 금액입니다. 이 당시에 이거 이제 단위는 조 단위입니다. 2만 건 됐을 때 실거래 금액이 7조 7천억에서 7조 7천억. 그런데 이번에 11,000건 정도 됐을 때 거래 금액이 14조예요. 14조. 즉 7조 대에서 14조 대로 늘었으니까 거래 금액이 2배로 늘었죠. 거래는 줄었는데 이해 가시죠? 왜? 그때 10건 거래된 거랑 지금 5건 거래된 거랑 비교를 하면 지금 5건 거래된 그 매매 금액 총합이 더 비싸, 더 많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물가가 오르고 세상에 경제 성장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매매 총 금액을 매매 건수로 나누면 그 평균 매매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번 달에는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의 평균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 당시에는요 여기 확대할게요. 이렇게 확대할게요. 그 당시에 2006년도 이게 10월 달이네. 10월 달 여기 10월 달이네요. 19,833건이 됐을 때 거래 금액이 7조 7,200억이었는데 요 7조 7천억을 19,000건으로 나누면 3억 8,900만 원이에요. 즉 그 당시에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3억 8,900만 원이 거래가 됐어. 짜리들이 거래가 됐어. 그런데 지금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 성장하면서 계속 평균 가격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2000 리먼 사태 이후로 2013년까지 폭락을 했잖아요. 가격은 여기 연두색이 실거래가 지수거든요. 근데 이때도 평균 거래 금액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어. 그 다음에 여기다 옆으로 길 때 계속 늘었어. 이렇게 늘었는데 최근에 제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평균 거래 금액이 제일 높은 때가 얼마고 언제냐? 그러면요 14억 5,8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가 2월 달이잖아. 2월 달에 토지를 갑자기 푸니까
강남 서초 그 송파 용산 이쪽이 엄청나게 거래됐잖아요. 걔네들은 다 비싼 애들이야. 그러니까 노도강이 거래가 많이 된 게 아니라 잠실이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평균 거래 금액이 14억 5,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이번 달에 좀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8억 7,900만 원이에요.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6월 달에 당연히 평균 금액이 높죠. 왜냐면 이때도 거래가 많이 불장이었잖아요. 이때는 강남 3구가 거래가 많이 됐다면 이때는 그 한강벨트가 거래가 많이 됐죠. 그 다음에 그 7월 달에도 거래 금액이 꽤 높죠. 왜 그러냐면 토제로 한 달 정도의 딜레이가 생기잖아요. 6월 6.27 대책 이전에 약정서를 맺은 게 7월 달 그러니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본계약을 맺으니까 실제로 6월 계약분이 7월 달에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되게 비싸게 잡히죠. 그 다음에 8월 달은 그 6.27 대책 그 토호제 그 효과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가 거래가 없어. 이제 아예 10대 건밖에 안 돼. 한 달에 구마다 20건 30건도 안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가 아파트들은 계속 거래는 되거든요. 토호제가 풀리든 말든 노도강이나 은평구나 금강구 쪽은 거래되는 건 거래된다고. 특히 역세권 근처에 있는 저가 아파트 있잖아요. 4억짜리 3억짜리 이런 것들 청년들이 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주가가 폭락을 하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거래가 줄든 말든 꾸준히 거래는 돼. 역세권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은 그 다음날 신고를 해. 그 2, 3억짜리 5억짜리도 많단 말이에요. 역세권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구로구라든지 이렇게 일자리 많은데 역세권에는 3억짜리 4억짜리도 되게 많아요. 방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이런 것들 모두 공동주택에 포함되잖아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저가 아파트들은요 빨리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계약을 했으면 오늘이나 2, 3일 안에 신고가 돼. 근데 막 30억짜리는 한 20일 정도 있다가 신고가 되잖아요. 돈 자금 계획도 막 하고 하니까. 그래서 월초라는 아직 8월 20일 정도 됐으니까는 월초라는 그 특이 사항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너무 적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제가 2022년 폭락하기 직전에 그 분위기가 딱 쓴다는 게 여러분들 2021년에 상투를 쳤어도 곧장 폭락하진 않았어요. 왜? 강남 3구는 2022년에도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중가권 아파트들은 2021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이렇게 빠질 때 강남 3구는 이렇게 올랐어요. 아, 그때는 잠실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수는 슬슬슬슬 빠졌다고. 그러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빠졌죠. 여기서. 이때가 이거라고 이거. 결국 뭐냐면 아파트는 상투 치고 빠지는데 매매가가 이때 갑자기 사상 최고치가 나와. 11억 3,600이 사상 최고치였는데 22년 4월 달에 11억 4,500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 왜? 이때 반포 여기 서초 강남 압구정 이때가 거래가 고가가 형성이 됐거든. 그 다음에 얘가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면서 저가들만 두루루루 거래가 되는 거야. 고가들은 거래가 안 되고. 이 현상이 이렇게 떨어진 거랑 좀 자세히를 볼게요. 이때는 토호제 풀리면서 강남 3구가 폭발적인 거래가 있었고 5, 6월 달에는 한강벨트가 거래가 많이 됐다고. 이때는 강남 3구가 거래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거래가가 1억 이상 났지. 이때 지수가 빠진 게 아니에요. 지수는 올랐어. 보세요. 초록색 올랐죠. 지금은 멈춰 있어요. 슬슬 빠질랑 말랑 지금 그러고 있어. 근데 평균 매매가가 항상 먼저 빠진 다음에 지수를 끌어내려요. 보세요. 평균 매매가가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고 할 때 그 다음에 확 꺾여버려요. 자꾸 이 기시감이 온다.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도 못 봐요. 엘리언 말고는 못 봐. 자, 거래가 거래 건수 2006년부터 그다음에 이건 시거래 거래 금액 월간 총 금액 그거를 나눈 평균 매매가. 근데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게 지수가 폭락하기 전에 평균 매매가가 확 빠지더라. 즉 고가 아파트들이 얼음이 돼버리고 싼 아파트들은 기존에도 거래가 계속 되고 있던 게 된 거야.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6.27 쪽으로 6억 대출이 막혀가지고 매매가 저가 아파트로 쏠린다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뉴스에. 근데 쏠린다가 아니에요. 그 아파트들은요 6.27 대책 이전에도 거래가 그 정도 됐고 지금도 됐고 앞으로도 될 거야. 그런데 뭐가 변동을 해? 고가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됐다 적게 됐다 이른다고. 근데 지금이 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확 줄었어. 강남 3구가 거래가 얼음이 돼버렸어. 여차하면 15억 이상 거래 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2차 대책 발표할 때. 그거는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요렇게 평균 매매가가 확 빠진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 지수가 뒤이어서 한두 달 텀을 두고서 빠지더라.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 현상. 여러분들 백두산 아세요? 백두산 그 리드 보컬이 이 현상이잖아. 이 현상. 아시아 물개 아시아 인어구나. 물개는 조어련이고 아시아 인어 저기 최윤인가 최윤정인가 결혼했잖아요. 도망가서 결혼했잖아. 그래갖고 여자야 그 노래도 탁 나중에 나왔잖아요. 알죠? 백두산. 제가 고등학교 때 백두산 그 콘서트 백두산 창립 멤버 할 때 제가 막 거기서 저도 보컬 그룹 떴는데 노래가 난 마스크가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기타 하다가 그것도 안 돼갖고 베이스 기타 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된 그 보컬 그룹을 꿈꿨던 엘리엇입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 대신 요거는 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월초에는 저가 아파트들은 빨리 신고되니까 3, 4억짜리 매매가 역세권에 있는 그 무슨 뭐 있잖아요. 그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들 그런 것들은요 2, 3일 안에 신고를 해버려. 간단하니까. 그리고 정형화가 돼 있으니까. 근데 30억짜리, 20억짜리 이것들은 보름에서 한 달은 일단 보름 이상 20일은 걸려. 그러니까 요거는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얘보다는 한참 낮아질 거다. 그런데 요 현상이 나타났다. 이 현상이 나타났다. 백두산이 나타났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국민청원 올린 거 이거 청원했다 1번 가족까지 청원했다 2번 이거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청원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첫 페이지는 못 들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 나오더라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여기 있네. 10일 남았네. 10일 26%예요. 26%. 가족까지 동의했다 2번 나는 주소 복사해가지고 카톡이나 여기 뭐 카페나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다가 했다 그러면 3번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도 이걸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마치도록 할게요.